한 의학 논문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암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근거로 우유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미국 일부 지방과 스위스 사람들의 암 환자가 우유 소비가 적은 스리랑카보다 현저히 많은 것을 들었죠. 추가로 우유를 많이 마시는 영국 여자가 우유를 상대적으로 덜 마시는 일본 여자에 비해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1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료를 보고 우유의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계는 우리 실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원 사이트에서 인기곡에 대한 순위를 기록한다거나 우리나라 평균 국민 소득 등을 알아보는 것들은 모두 통계를 기반으로 탄생한 것이죠. 통계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학문 중에서는 의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흔히 신약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규모 임상시험을 실시한다거나 어떤 치료법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는지를 기록하는 것들은 모두 통계를 기초로 하고 있죠. 재밌는 사실은 오늘날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통계학적 방법들이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학계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1940년 영국 사회에서 서로에게 흔히 흡연을 권할 정도로 담배는 남녀노소의 기호식품이었고 약 90% 남성이 흡연자일 정도로 흡연율은 매우 높았습니다. 동시에 당시 폐암 환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1947년에는 지난 25년간 영국에서 폐암 사망률이 15배나 증가했죠. 그러던 도중 브래드퍼드 힐이라는 과학자는 담배를 피우는 의사들에게 담배 피우십니까? 라는 편지를 의학 저널에 실어 흡연하는 의사들의 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배를 많이 피우는 의사들일수록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외에도 병원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흡연량을 정리한 결과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연관성이 드러났고 결국 흡연과 폐암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오늘날 보자면 매우 단순하고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이 결과가 당시만 해도 의학계에 큰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불치병으로만 여겨지던 폐암이 흡연이라는 개인의 생활습관의 개선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도출되었기 때문이죠. 브래드퍼드 힐의 연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기에 당시 흡연 문화가 만연해 있던 영국에서 공개적인 발표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섣부른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은 것입니다. 브래드퍼드 힐의 연구 결과는 흡연과 폐암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 라는 인과관계는 함부로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도 브래드퍼드 힐의 연구와 똑같은 결과가 계속해서 도출되었고 수많은 논문들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자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인과적인 결론은 학계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간의 구분입니다. 브래드퍼드 힐조차도 흡연과 폐암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의 자료를 통해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 라는 인과관계를 말하려면 매우 복잡하고도 무한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브래드퍼드 힐은 오랜 기간에 걸친 통계 자료와 일관성 있게 관찰되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나서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말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이 결과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뿐이라는 말을 남겼죠. 이 사례는 오늘날에도 흔히 일어나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구분의 오류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처음의 논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매우 명확한 통계 자료를 제시합니다. 우유를 적게 마시는 사람에 비해 우유를 많이 마시는 사람의 발암률이 18배나 많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 드러났죠. 즉 우유와 발암률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구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를 종합해 우유를 많이 마시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해냅니다. 이것은 브래드퍼드 힐이 주의 깊게 고려했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구분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 쓰인 환자들은 단지 우유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의 구분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문이 쓰여질 당시 미국과 스위스의 평균 수명이 스리랑카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즉 암은 주로 노년층에 발생하기 쉽다는 사실 하나만 적용하더라도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논문이 엉터리라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나이에 따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해당 결론을 간단히 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가 암을 유발한다 라는 결과 하나만 놓고 보았을 때 사람들은 이 자료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간단히 논파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통계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순 엉터리인 거짓말을 꾸며내기에 용이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도구죠. 그렇게 이를 악용해서 섣부른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대중들을 현혹해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해결책은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구분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셔서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푼싸 채널은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꿀재민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과학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과푼싸 채널이었습니다.